오늘 A주 시장 참으로 기묘한 하루였습니다. 분명 지수는 올랐고 거래 대금도 활발했으며 상승한 종목의 수가 하락한 종목보다 많았습니다. 장중 한때는 1% 가까이 치솟으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설레게도 했습니다. 모든 표면적인 지표는 우리에게 환호하라고 말하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루의 거래가 끝을 향해 갈수록 시장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짓눌리는 것처럼 이상하게 밀려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알려진 특별한 악재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마치 누군가 시장의 정점을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상승의 기세를 억누르는 듯한 그런 정교하고도 서늘한 느낌이었습니다. 홍콩 시장은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락처럼 보였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강력한 반등의 기운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조정 국면인 줄로만 알았던 흐름의 내면에는 새로운 기회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 시장 모두 오늘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수는 그저 전광판에 스쳐 지나가는 숫자일 뿐이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도도히 흐르는 거대한 방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거대한 자금이 과연 어디로 몰려들었는지, 투자자들의 심리가 무엇에 온전히 꽂혔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을 가장 먼저 가장 힘주어 말했는지 그 방향성이야말로 오늘의 시장을 설명하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투자자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흐름을 A주 시장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책이 기획하고 자금이 연출한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오전의 미미한 반등은 서막에 불과했고 진짜 이야기는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의 중심축이 갑자기 명확해지면서 특정 섹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대 위로 쏟아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순환매가 아니라 정책이라는 강력한 시나리오에 따라 자금과 심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가장 먼저 극의 포문을 연 것은 부동산과 도시화 테마였습니다. 오후 들어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는데 그 진원지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35년까지의 국가도시화 전략을 재차 강조하며 두 중점, 두 신형 두 개의 중점 도시와 두 종류의 신형 도시화이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시장의 도시화는 단기 테마가 아닌 국가의 장기 전략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고 자금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도시와 건물 진단, 건자재 관련주들이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장 전체의 온도를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부동산이 무대를 뜨겁게 달구자 다음 주연인 금융주가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이전까지 안정적인 배당주나 방어 자산으로만 여겨지던 은행과 증권 섹터에 갑자기 강력한 수급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국유 대형 금융기관들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며 완전히 다른 옷을 입었고 증권 관련 종목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거대 자금이 안정에서 성장으로 방어에서 공격으로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그동안 눈치만 보며 잠자던 자금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시장을 관통하는 구조적 테마인 반내권의 논리가 더해지며 드라마는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반내권이란 저가 출혈 경쟁을 지향하고 품질과 내실을 다지는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이 흐름이 전통산업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철강, 시멘트, 유리 같은 전통산업군이 다시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일부 종목은 며칠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장 주도주의 색깔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유리 제조업체의 경우 현재의 낮은 단가로는 생산이익이 거의 없다는 분석과 함께 감산을 예고하는 움직임까지 포착되면서 공급 축소에 따른 가격 반등과 정책적 지원이라는 이중 기대감이 주가를 강력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이 강력한 세계의 중심축에서 뿜어져 나온 열기는 다른 섹터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대가 쌓인 히토류, 그리고 제약, 물류, 유통, 교육 섹터까지 온기가 퍼지며 시장은 확산형 상승 구조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 잔치는 모두에게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임, 군수산업, 소비전자 같은 섹터는 상대적으로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시장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릴지를 매우 뚜렷하게 구분하며 무차별적인 상승이 아닌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선택과 집중의 장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한편 바다 건너 홍콩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움직임은 사건 발생 자금 유입 주가 폭등이라는 간결하고도 강력한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의 첫 번째 기폭제는 한 부동산 기업의 채무 구조 조정 성공 소식이었습니다. 전날 밤 총 21건의 채권 구조 조정안이 투자자 표결을 통과했다는 뉴스는 시장의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수십억 위안의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관련주들은 말 그대로 폭등했습니다.
어떤 종목은 장중 80%가 넘게 치솟았고 20% 이상 급등한 종목도 여럿 나왔습니다. 이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부도 리스크 해소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건에 시장이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폭제는 새로운 금융 제도의 발표였습니다. 홍콩 금융 당국이 2025년 8월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을 본격 시행하고 관련 라이선스 신청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시장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디지털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미래에 베팅하는 자금이 순식간에 몰려들었고 관련 증권주들과 금융주들이 10% 이상 급등하며 섹터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는 제도 하나가 산업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얼마나 빨리 끌어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 두 가지 강력한 사건 외에도 미묘한 무역 관련 신호가 소비전자 섹터의 작은 반등에 힌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스탠스를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미국 재무장관이 조만간 중국과 협의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소식들이 겹치면서 애플 테마주를 중심으로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아주 약간이나마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두 시장의 복잡하고도 의미심장한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현재 시장에 대한 저의 시각은 한마디로 구조적 변화의 초입에선 신중한 낙관론입니다. 먼저 낙관론의 근거는 시장을 둘러싼 거시 환경과 정책의 힘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과 미국 간의 극단적인 긴장 수위가 최근 들어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입니다. 이는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을 일부 제거하며 투자 심리에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국내 경제 역시 급격한 둔화보다는 완만한 조정 속에서 점진적인 회복을 모색하는 흐름이며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확인했듯이 정책의 효과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 내부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오늘 시장은 단순히 지수가 오르내리는 단계를 넘어 주도 섹터의 재편이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특히 반내권으로 대표되는 경기 민감주의 강세는 이제 시장이 기술주 중심의 단일 구조에서 기술주와 정책 기반 가치주가 함께 가는 이중 구조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한쪽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이 두 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앞으로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론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신중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으로 진입하는 국면입니다. 이는 곧 실적이라는 성적표가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막연한 테마성 급등은 언제든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 회복세가 아직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니며 국제 정세 또한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따라서 지수가 단기간에 수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종합지수의 등락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라 개별 종목 단위로 접근하여 명확한 정책의 수혜를 입는지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질적으로 우수한 수급이 뒷받침되는지를 꼼꼼히 따져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수라는 껍데기를 벗겨내자 그 안에서 정책이 이슈를 만들고 이슈가 자금을 끌어당기며 그 자금이 다시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다. 바퀴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이 얼마나 올랐는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가 작동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책이 시장을 움직일 때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은 누가 먼저 반응했는가입니다. 그 선두 주자들은 언제나 시장의 다음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그들의 움직임은 결코 하루짜리 뉴스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시장은 늘 이렇게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내일의 시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 질문은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요? 오늘 확인된 정책의 힘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이 반영된 정점일까? 그 답을 또 내일 시장과 함께 치열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